자, 3, 4차 방정식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삼, 4차 방정식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그냥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지. 고차 방정식 풀 줄 알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단일 주제로 또 나오는 게 전에도 했었지만 오메가 문제가 있어요. 짜잔. 뭐가 더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세 가지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그냥 방정식 푸는 거랑 근각유사관계, 특히 이제 3차 방정식 근각유사관계가 가장 핵심이겠죠. 4차도 있고 뭐 더 이상도 있겠지만 근각유사관계를 알고 그리고 뭐 다채롭게 나오는 오메가 문제,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개념이 주가 되겠다. 자, 첫 번째 고차 방정식 풀기. 자, 고차 방정식 푼다는 거는 3차 이상의 방정식을 푸는 거거든요. (3차) 이상 방정식. (3차) 그 x세제곱 x 4제곱으로 시작하면 이제 4차 이런 이상의 방정식, 미수가 있는 등식을 푼다. 그 등호를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걸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고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사실 뭐 별로 없어요. 짜잔. 인수분해하거나 아마 이게 대부분일 거야, 인수분해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좀 특별한 애가 있거든. 인수분해가 안 되는 특별한 애가 있는데 상반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자, 방정식은 문자가 하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수분해 방법 중에서 뭐 공통인수 묶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문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인수분해에서 쓰는 방법이 뭐뭐 있냐? 자, 뭐뭐 있을까? 일단 앞에서 배운 거 이제 다 할 수 있죠. 공식 쓸 수 있지, 공식. 앞에 인수분해 했던 거 잘 생각해봐. 그 다음 또 뭐 있어? 보기차식 있지? 또 제곱 마이너스 제곱 유도 있잖아.
또 그래 치환 있었지 치환. 그리고 아니 문자가 하나인데 뭐 문자가 하나니까 낮은 차수 문자 레디션 정리 이건 아니고 인수 정리. 자, 이거 하나하나에 대한 얘기를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자, 공식 뭐 이런 거 풀면 공식을 이용하게 되겠지. 진짜 쉬운 거 풀어볼까? 자, 이거에 풀어라. 그럼 이거 풀면 뭐 공식 이용해야 되겠죠? 6제곱이 3제곱의 제곱이냐? 합차 공식 이건 알겠지? x 세제곱 플러스 1 공식 이게 뭐지?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1은 자 이걸 풀면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면 근의 공식 그 뭐야?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 빼기 4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3 i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쪽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공식을 이용하는 거야. 공식 이용하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귀처에서 아까 했던 건데 보기차식. 보기차식은 뭐 이런 거지. 뭐 이런 걸 풀 수 있죠. 428 자, 제곱해서 사면 x가 뭘까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2 되는 게 뭐지? 루트 2 i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2 되는 거. 너희들이 아마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래도 시간이 좀 있을 거야. 그래서 만약에 뭐 친구들하고 롯데월드를 간다든가 아니면 뭐 어디 뭐 북한산을 간다든가 뭐 자전거 타고 뭐 춘천을 갔다 온다든가 뭐 이런 좀 시간을 좀 많이 쓰는 놀이를 고1까지는 할 수 있어요. 고2부터는
3시간? 3시간 이상 노는 거 힘들어. 부담스러워. 지금 이제 놀 거면 지금 좀 그런 거 해야지. 이제 나중에 그러고 놀면 망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도. 아까 그거 한번 풀어볼까? 이걸 풀어라. 근데 너희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 선생님 이러면 안 될까요? 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x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니까요. x가 그러면 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이게 뭐지 근데? 이렇게 쓰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얘가 뭔가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치? 이상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얘는 말이야 원래 중학교 수준에서는 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루트 속에 마이너스를 i로 정의하면서 요 그렇다는 걸 이제 알아냈단 말이야. 범위를 수를 허수 범위를 포함시켜서 이 복소수로 확장을 시켜서. 근데 얘는 뭐야? 이것도 좀 새로운 애지. 그지? 이거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더 많은 걸 알게 되면은 뭐 처리할 수 있겠죠. 많은 걸 알게 되면 이제 세상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뭔지 알아낼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루트 안에다가 막 i를 넣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게 뭐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유도. 그래서 더해주고 빼주고 빼기 4x제곱.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근해 공식으로 풀어야 되겠지? 근해 공식, 짝수 근해 공식.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1이니까 i가 될 거 아니냐? 근해 공식으로. 근해 공식을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그래야 편해.
그 1차항계수가 홀수일 때랑 그리고 1차항계수 짝수일 때 둘로 나눠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야? 치원. 치환은 뭐 귀찮으니까 쉬운 걸로 하자. 간단한 걸로 하자. 이걸 풀래? 자, 둘을 먼저 곱해. x 플러스 3x. 얘를 곱해. 그럼 얘가 뭐야? 치환해서 a로 둘 거예요. 그래서 A가 뭐였냐? 됐다. 근의 공식 X는 9 빼기 4 5 치환 두 개를 먼저 곱해서 치환하기. 다음에 다섯 번째 인수 정리. 이걸 풀래요. 자, 그럼 뭘 찾냐면은 인수정리 0 되는 x값을 찾아. 그냥 뭐 어떻게 찾냐고? 이거의 약수로 찾으면 돼. 요거 4. 어차피 이걸 다 상수항끼리 곱해서 4가 나온 거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4의 약수를 찾아서 대입해주면 돼. 자, 만만한 게 1이죠. 1 대입하면 되나? 된다. 그치? 그러면 1을 대입해서 0이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이 식이 x-1을 인수로 갖는다. 즉 x-1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누자. 1, 3, 4. 조립제법 맨 처음 내려오고 내려오는 애를 곱하고 이렇게 조립제법을 써주니까 나머지가 당연히 0이겠지. 자, 그럼 이 조립제법의 결과 이 식을 x-1로 나눴더니 몫이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면 근의 공식 4 빼기 마이너스 4 루트 8
2루트 2 이렇게 풀면 되겠다. 인수 정리를 이용한다는 건 조립제법을 쓰겠다는 거지. (4년) 전인가 3년 한번 광문에 이제 요거 그 서술형 나온 적이 있는데, 다음 4차 방정식을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라. 자, 이게 서술형 나오면 반드시 어떤 말을 해야 돼? 인수 정리를 써야 돼. 이 식에 1을 대입해서 0이다. 인수 정리에 의해서 얘는 x-1을 인수로 한다. 이런 말이 꼭 언급이 있어야 돼. 그렇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풀면 안 되고. 인수 정리를 써서 풀어라 이런 말이 언급이 돼 있으면 그 인수 정리를 써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말을 써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다 해서 인수분해에서 풀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인수분해가 안 된 애가 있죠. 자, 보면 다 인수분해를 푸는데 특별하게 인수분해 안 된 애가 있는데 이름이 붙어 있어요. 상반 방정식. 이게 이제 한자어다 보니까 상반 방정식을 우리가 뭐를 번역해서 이런 말로 쓰고 있냐면 대칭 방정식입니다. 정확히는 시메트리. 대칭. 즉 개수가 말이야. 이렇게 개수가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생긴 애를 상반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4차도 있을 거고 몇 차도 있을 거야? 5차도 있어요. 이렇게. 자, 4차인 경우는 (5차인) 경우는 이렇게. 근데 이 5차 상반 방정식은 특징이 뭐냐? x에다 -1 대입하면 0이야. 봐봐. -1 넣으면 어떻게 돼? 영 되지? 그러니까 이 5차 상반 방정식은 무조건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반 방정식이 되는군. 그렇지 않냐? 봐봐. 개수가 좌우 대칭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반방정식은 전부 다 4차인 거야. 5차 상반방정식은 그냥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고 나서 4차가 되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반방정식은 다 4차야. 상반방정식은 4차다. 그래서 보통 뭐 대부분 학교가 5차 상반방정식 잘 안 냅니다. 어차피 뭐 x 플러스 1로 하면은 4차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상반방정식을 낸다 그러면 그냥 4차를 내는 거지. 자, 이 4차 상반방정식은 풀이가 좀 독특해요. 상반방정식. 풀이가 독특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빼서 공부하는 건데, 풀이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x제곱으로 나누기.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눕니다. 1단계. 그 다음 단계는 x 플러스 x분의 1을 치환해. 이 두 가지 단계를 기억하면 되겠어요. x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을 치환하기. 자, 이거만 기억하면은 상반방정식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1단계 x제곱으로 나누기. 2단계 x 플러스 x분의 1을 치환하기. 별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은 인수분해가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생각 좀 하고요. 칠 7이면 7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니까 걔가 얼마면 좋을까? 인수분할 때 6 정도가 좋으려나? 뭐 괜찮을 것 같지 이거? 그래, 괜찮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넣읍시다. 자, 이렇게 됐다고 치면 이걸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자. 1단계 x제곱으로 나눴지? 2단계는 x 플러스 x분의 1을 치환할 거야. 그래서 치환하기 위해서 이걸 이쪽으로 써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7로 묶어. 그럼 얘가 뭐지? 얘가 x 플러스 x분의 제곱 마이너스 2잖아. 그런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을 치환. 2단계. 처음 단계는 x제곱으로 나눈 거고, 두 번째 단계는 치환.
치환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t 자리에 다시 x 플러스 x를 대입해주면, 그래서 또는 x를 다시 곱해. x를 다시 곱해. 그래서 x는 근의 공식, 이것도 근의 공식 9 빼기 1, 8 이렇게 근이 나오겠네. 상반 방정식. 계수가 좌우 대칭. 그러면 x제곱으로 나누고, 그리고 나서 x 플러스 x분의 1을 지환한다. 그냥 논리적인 걸 좋아하고 이런 뭐 방법적인 거 싫어하는 선생님은 이거 시험에 안 내. 그래서 보통 이거 안 내는 학교가 꽤 많아. 그냥 방법적인 거니까 이거는 별로 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좀 재밌는 풀이, 뭐 독특한 계산 이런 걸 좀 즐겨하는 선생님들은 뭐 내겠지. 재밌으니까 이 문제가.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제 고차 방정식 풀기 이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얘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우리가 공식으로 기억할 건 이제 뭐 2차 방정식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알고 있잖아. 3차 방정식의 근거의 관계를 좀 아냐? 자,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쳐요. 근 등호를 만족하는 x값, x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만족하는 거고 베타를 넣으면 만족하고 감마를 내면 만족해요. 계수라는 것은 그 x세제곱의 계수가 a고 x제곱의 계수가 b고 x의 계수가 c고 상수한 계수가 d야. 자, 그런데 앞에 인수 정리를 배우지 않았냐? 인수 정리에 의하면, 자, 일단 이걸 a로 나눈 다음에 자,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여기다 알파를 대입하면 만족한다, 0 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잖아. 인수 정리에서. 또 베타를 대입하면 0 된다는 얘기가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간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죠. 중요한 얘기가 뭐냐? 근이 존재한다는 말은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고, 근이 존재하면 인수분해되고 그 등식은 항등식이다.
근이 존재하면 인수분해 되고 그 등식은 항등식이다. 그래서 얘는 항등식이야. 장등식이니까 이걸 전개해 보면은 다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됩니다. 뭐 전에 우리가 전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전개한다는 거는 선택의 원리로 하는 거야. 각각의 괄호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그게 전개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를 전개한다는 말은 이 괄호 3개에서 누구를 선택할 거냐의 문제야. x를 셋 다 선택하면 뭐야? x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근데 x 둘을 선택하고 알파, 베타, 감마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만약에 마이너스 알파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x를 선택하면 이제 마이너스 알파 x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베타를 선택하고 나머지 x를 선택하면 마이너스 베타 x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감마를 선택하고 나머지 괄호에서는 x를 선택하면 마이너스 감마 x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x제곱이 마이너스 묶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제곱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만약에 x를 하나 선택하고 알파 베타 감마 중에 둘을 선택하게 되면은 바로 그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가 되는 거고, 각각의 괄호에서 전부 다 알파 베타 감마만 선택하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다. 그러냐? 선택의 원리. 알겠어 이거? 그래야 이런 그 좀 원리를 알아야 우리 좀 복잡한 거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 너무한 거야 이거? 이거 전개하라면 좀 화나겠지? 화가 나죠. 도대체 이걸 전개하라고? 야, 이제 너무하네. 그럼 이제 중학생이 하려면 이제 뭐 방법이 있나? 2개 하고, 그치? 2개 먼저 하고 또 2개 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막 계속해서 복잡하게 하는 수밖에. 자, 한꺼번에 해보자. 어떻게 한다고? 전부 다 x를 선택하면 뭐라고? 다 얘를 선택하면 뭐야? x 5제곱. 그 다음에 x를 4번 선택하고 숫자를 1번 선택해. 자, 선택할 수 있는 숫자가 뭐뭐 있냐? 1, 2, 3, 4, 5가 있지? 다 담아 얼마? 15입니다. 그래서 15 x 4제곱. 자, 이제 슬슬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있죠. 어려워요. 자, 이번에는 1, 2, 3, 4, 5 숫자 중에 2개를 골라야지. 자, 1, 2, 3, 4, 5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게 모두 몇 가지가 있지? 또 조합을 좀 알아야 되는데, 5개 중 2개를 선택하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10가지가 있어요. 조만간에 배울 텐데, 이 중에 2를 선택하는 방법은 10가지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 곱하면 1, 2는 2, 1, 3은 3, 1, 4는 4, 1은 5. 2라고 곱한 거 다 했지? 2랑 곱한 거 2, 3은 6, 2, 4, 8, 2, 5, 10. 3하고 곱한 거 3, 4, 12, 3, 5, 15. 4랑 곱한 거 4, 5, 20. 야, 이거 진짜 복잡해.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x제곱의 개수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1, 2, 3, 4, 5 중에 3개를 선택해. 3개를 선택하는 게 몇 가지? 역시 10가지가 있습니다. 왜냐? 2개를 선택하는 걸 버리는 거랑 똑같으니까 2개 빼면 나머지가 3개일 거 아니야?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게 10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이 10가지를 또 다 곱해야 돼. 굉장히 복잡하겠죠. 1, 2, 3 1, 2, 3 또 1, 2, 5 1, 3, 4 또 됐냐? 그러면 이제 1이 안 들어간 게 있겠지. 아, 1, 4, 5도 있는데. 그 다음에 2, 3, 4 또 2, 3, 5 또 2, 4, 5 3, 4, 5 이렇게 10가지가 있네요. 이걸 다 또 계산해. 정말 일이 많아. 자, 이번에는 1차항은 1, 2, 3, 4, 5 중에 4개를 곱할 거야. 그리고 x는 한 번만 곱하고. 지금 내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전개의 원리는 선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복잡한 걸 하다 보면 이런 3창 전개 정도는 그냥 웃음이 나오죠. 그치? 뭐 이렇게 뭐 복잡한 거 하다 보면 만약에 뭐 이런 거 전개하라 그러면 정말 그냥 껌이죠. 껌 이런 정도는 가볍게 x 세제곱에다가 1, 2, 4 더하면 얼마? 7. 너무 쉬워요. 둘 곱하면 얼마야? 1, 2는 2 2, 4, 8 4, 1은 4 얼마? 다 곱하면 8 이렇게 되겠지? 복잡한 걸 하다가 이런 거 하면은 아주 쉬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하고 나서 좌우 개수 비교해 봅시다. 개수 비교하니까 어떻게 돼?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는 a분의 c,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길의 곱의 합은 a분의 c,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자, 그러면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가볍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근이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00x 마이너스 190은 0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이게 얼마니? 아니다. 좀 이런 걸 물어봐야지. 이게 얼마니? 자, 그러면 이게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얘를 전개하면은 식이 아주 이상해져. 그래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세근의 합이 얼마지? 이걸 한번 써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세근의 합이 2란 말이지.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요게 2 빼기 감마 2 빼기 알파 2 빼기 베타로 바뀌어요. 아, 이 값을 구하는 거구나. 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근이 존재하면 인수분해 되고 그 등식은 항등식이라는 걸 알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 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얘가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지. 그치?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이니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리고 이 등식은 항등식이야. 항등식.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이 값을 구하려면 x에다 뭐만 대입하면 돼? 2만 대입하면 되지. 그치?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 그래서 2를 대입해. 그래서 x에다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좌변을 인수분해했다는 말은 좌우가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항등식이라고. 그래서 계산하니까 답은 얼마? 10 나오네요. 10. 이렇게. 자, 근이 존재하면 인수분해되고 그 등식은 항등식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